저는 한때 사랑받고 자란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분위기를 흠모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림자가 짙은 제가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운이라는 건요. 선을 넘거나 침범하는 타인의 무례한 언행을 용인하지 않되 그들의 말에 자극받는 일이 없는 견고한 자존감에서 기인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기운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저에게 필요했던 건 나 자신을 수긍하도록 만드는 성취의 경험과 이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스스로를 보듬고 믿어주는 마음의 여유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김태영 작가의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 라는 책을 바탕으로 유년 시절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요,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에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그걸 수용하고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거예요. 그간 간과하고 넘겼거나 잊혀졌다고 생각했지만 무의식에 남아있던 그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의 내용을 토대로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주요 감정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 있을 때 내면에서 떠오르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응시하고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일어나는 그 감정은요, 무의식에 남아있는 나의 상처와 관련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괴롭거나 힘든 감정이 들 때 그걸 회피하려는 경향을 많이 가져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크거나 우울감이 엄습할 때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순간 일어나는 우울감을 먹는 행위로 채워서 내면의 공허를 포만감으로 치환하고 싶은 감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울감이 일 때 그 감정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폭식을 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감정에 대해서 곰곰이 떠올려 보면서 글을 한번 써보는 것으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도무지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쓸 마음이 정말 들지 않는다, 이런 날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휴대폰을 두고 집 근처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쓰거나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그 순간 파도가 밀려오듯이 뒤덮였던 그 감정이 어느 정도는 잦아들고요. 그런 마음과 생각, 그런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그 발단과 계기가 된 일들을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이유와 원인을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망만 치려고 하면 평생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을 알지 못하게 돼버려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혼자 있는 게 힘들어서 그때 드는 생각이나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음악을 틀거나 TV를 보거나 하는 건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내면에서 행복과 즐거운 감정이 일어난다면 굳이 어떤 행위로 피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제가 우울감이 들 때 배달 음식 앱을 계속 보면서 음식에 탐닉했던 그 감정도 기저에는 우울과 불안이 있었어요. 문득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우울감, 무기력, 이런 감정에 대해서는요, 그건 내 안에서 비상경보기가 울리듯이 신호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간 바쁜 일상을 살아갈 때는 듣지 못하거나 놓쳤지만 그 감정을 알아차렸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하면은 해소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잘 짚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 마음의 건강을 단련하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을 줘요. 이런 회피하고자 하는 감정이 들 때는요, 메모장에 이렇게 2가지의 질문을 쓰고 답을 적어보세요. 첫 번째, 나를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그 민감한 주제는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어떨 때 이 감정을 반복적으로 겪는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반복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과 행동의 패턴을 관찰해야 되고,
그 요인이 되는 동기를 찾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돼요. 결국 그 감정의 원인과 기복의 요인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해소하는 건 오히려 쉬워질 수 있어요. 원인을 알지 못하면 해결 방법은 결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그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회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직면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의아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든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부모로부터 또는 친구나 동료로부터 아니면 나와 가깝지 않은 어떤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계속해서 생겨요. 특히 유년 시절에 겪은 상처는 더욱 강렬하게 남아서 나이가 들어서도 작용할 만큼 심각한 트라우마를 낳기도 하고요. 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다가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한 딸을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같이 노는 친구도 없고요. 애매하게 늘 혼자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시기에는 굉장히 속상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이런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일이 굉장히 상처였고 저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그 시기를 떠올리면서 어떤 감정이 들까요? 별다른 큰 감정이 들지는 않아요. 아, 그때는 내가 굉장히 친구 관계에서, 교우 관계에서 굉장히 상처받고 힘들었지.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때의 그 일이 그 어린 시절의 나에게 굉장히 고통과 상처를 줬던 그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는 큰 타격감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상처의 흔적? 그냥 흉터처럼 남아있거든요. 당시에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관조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건 그 상처와 저를 동일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제는 그 시간 속에 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아, 그땐 그랬지. 그래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크게 얻었지 라고 생각을 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면에 남아있는 상처도 그걸 완벽하게 없애고 극복한다기보다는 체념하고 받아들였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질 수 있어요. 과거엔 내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나고 자랐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불화로 상처가 컸지만 그건 과거에 겪었던 일이었을 뿐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서 벗어난 내가 과거의 상처를 봤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과거에 난 그런 상처가 있었지 정도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에서 벗어난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성장했고 무방비하게 상처받고 나를 지키지 못했던 시기에 그 어린 시절의 내가 아니거든요. 지금의 난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것들에서 거리를 둘 수 있고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지각과 판단 능력이 있고 그런 이성을 갖게 됐다는 걸 인지하는 건 중요해요. 당시에 미숙했던 시절 겪었던 상처에 대해서는 없애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체념의 태도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감정과 동기를 주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과거의 기억을 통째로 도려내거나 나에게 상처 준 부모나 어떤 사람들을 망가뜨리려 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그 시간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넘기는 것, 그렇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마음의 회복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면밀히 그때의 상처와 지금의 나를 분리해서 보고 그 상처에서 거리를 두며 응시하는 건 꼭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요,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의 방식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글쓰기인데요.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내고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럴 경우에는 더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표현하지 않고 참고 억누른 감정은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해소되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때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그걸 아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내가 겪은 감정과 상처에 대한 부당함을 증명하고 하나씩 이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는 우리의 포지션이 달라요. 이젠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요. 부당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눈도 있고요. 그럼 이때부터는요, 어렸을 때 고수했던 것처럼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포지션에 나를 놓아두는 그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요, 부당한 상황이나 선을 넘는 언행으로 나를 상처 입히려는 타인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스스로 중재하고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꼭 필요한 순간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내 감정을 표현해서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조절하는 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겉으로 드러내는 게 특히 더 어려울 경우에는 글쓰기가 더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글쓰기는 심리적으로 나를 구속하는 그런 감정에서 해소하고 벗어나는 데에 큰 도움이 돼요. 글쓰기를 하게 된 이후에 즉시 사람들의 혈압과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저하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풀어쓰는 글쓰기를 통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만큼 감정을 표현하고 불안과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구체화하여 쓰는 건 정신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정적 글쓰기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만큼 유년 시절의 기억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를 지배할 만큼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버드 그랜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양육 과정에서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노인이 되어서도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할 비율이 8배가 더 높다고 해요. 어린 시절 부모와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충분한 애정을 얻지 못할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하고요. 그만큼 어린 시절은 아이의 정서와 심리적 발달이 형성되는 시기라서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상처 없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충분한 애정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환경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건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 환경에 대한 불만족, 어렸을 때의 상처에 대한 결핍이나 마음의 응어리를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또한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티가 나는 친구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와,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늘 자신감이 넘치지? 어떻게 저렇게 가족들이 화목할까? 그런 친구들을 보면 되게 저희 집과 비교를 하면서 도덕책에나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이라 오히려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이고 화목한 집에서 자라서 사랑받은 티가 나는, 그리고 뭘 하든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은근히 시세 많은 마음과 부러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건 인간은 평생 고정된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나고 자랐든 상관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자기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으로, 그림자가 짙지 않은 굉장히 밝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과거에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의 그림자가 남아있더라도 그런 감정을 이제는 무시하지 않고 그 상처의 요인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찾아 나가고 응시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고요.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는 사랑받기에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함부로 대했던 태도,
자책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변화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내면에 그림자가 없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그렇게 사랑받고 누군가에게 존중받아야만 마땅한 존재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든 그 시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듬어주고 상처를 응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조금씩 바꿔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저도 결국 후천적이지만 제 노력으로 과거에 엄습했던 그림자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바꿀 수 없고 이미 고정되어 있는 환경이라는 값에 너무 큰 무게중심을 싣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건 너무도 미미하고 작게 느껴져요. 그러나 초점을 바꿔서 내가 지금 당장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당장 나를 위한 무언가를 시도해 보는 게 점차 내면의 그림자를 흐릿하게 바꾸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면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방법이 있었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 또한 다른 분들과 이렇게 솔직하게 속내를 터놓고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알차고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